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1살,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현직 의사 김성환입니다. 91살인데 아직도 일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물으시곤 하죠. 네, 맞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8시 정각이면 진료를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라 3층 진료실로 향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죠. 대부분은 제 나이를 듣고 놀랍니다. 그러나 정작 더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3명 중 2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질병들은 이제 흔한 노년의 동반자가 되었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건 우울증입니다.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신가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아프고 무기력해지진 않을까?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결국은 요양원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마음 어딘가에 스며들고 있다면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강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무료니까요. 저도 한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67세, 한창 환자를 돌보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순간 저 역시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끝인가? 내 인생도 내 열정도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저는 다시 일어섰고 91살이 된 지금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 건강의 비결은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웅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등산이 최고의 운동이다라고 말하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늘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아내가 걱정할 때마다 늘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여보, 걱정 마. 나는 의사야. 내 몸 하나쯤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진심으로 자신 있었고 내 환자들에게도 등산을 권장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한 번씩 오르세요. 그게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쓰러진 그날은 북한산 등반을 마친 그 다음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몸이 평소보다 조금 무겁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진료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요.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노년에 외롭고 무력하게 늙어가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요. 제가 찾아낸 건강의 열쇠는 너무도 단순해서 누구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아직 등산이 최고의 운동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40년 넘는 의사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쓰러지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건강 상식들이 사실은 나를 병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 그 진짜 건강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되찾는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아침은 늘 그렇듯 평범해 보였다. 해가 조용히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고 일상은 언제나처럼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평범한 하루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산에 다녀왔다. 이번엔 조금 더 높은 봉우리에 도전했고 다리에 약간 무리가 온 걸 느꼈지만 언제나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체력은 좋아지는 법이지라는 신념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첫 환자를 맞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슴 한 뼘이 묘하게 조여왔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탓이려니 했다. 하지만 다음 찰나 세상이 검게 물들며 내 몸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병원 아니었기에 빠르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검사 결과는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심근경색. 평소 운동은 꾸준히 하셨나요? 응급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매주 등산을 했습니다. 그 말에 의사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오히려 원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다.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환자들에게 수없이 권장해온 등산. 그 운동이 내 심장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감정도, 어떤 이성도 그 사실을 바꿀 순 없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주중 내내 책상 앞에 앉아 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갑자기 몇 시간씩 산을 오르는 게 정말 몸에 좋을까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고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몸을 짓누르는 짐이 될 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충격은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죠. 나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일엔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주말마다 한 번에 4시간, 5시간씩 무리하게 산을 탔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무리의 흔적이 결국 병실의 천장을 바라보는 내 눈에 남았다. 그 침대 위에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로서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은 얼마나 단편적이고 내 확신은 얼마나 왜곡돼 있었는지를.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내 환자들의 기록을 되짚어 봤을 때 드러난 사실이었습니다. 매주 등산을 즐기는 환자들 중 유독 고혈압,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 왜 그 상관관계를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우연히 알게 된 한도인의 이야기가 내 사고의 마지막 고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분은 올해 96, 그런데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산을 오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고 밭일을 하고 동네 사람들과 꾸준히 대화를 나누며 살아왔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전 세계의 장수 마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편의 의학 논문을 밤낮 없이 파고들며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진짜 건강은 특별한 일이 아닌 매일의 소소함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건강은 험한 산 꼭대기에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하루에 몇 번씩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마음을 편안하게 지키는 그 일상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극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원하는 건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꾸준한 평범함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무리하지 않고 그러나 멈추지 않는 그 흐름 속에 건강이라는 것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제 와서야 알게 된 진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무시해왔던 일상의 소중함. 내가 쓰러졌던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산을 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천천히 내 발걸음으로 동네 길을 걷습니다. 지금 내 심장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평온하게 뛰고 있습니다. 습관,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자 삶의 진정한 방향을 바꿔준 열쇠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이른을 바라보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맞이한 삶의 위기 속에서 찾아낸 작지만 놀라운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변화는 아주 단순한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병실 창밖 하늘이 그렇게도 높고 멀게 느껴진 건 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의사라는 직업을 지켜오며 수많은 생을 돌봐왔지만 정작 제 자신이 환자가 되어 누워있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이제 은퇴해야 할까?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거센 파도처럼 몰려와 잠을 깨우곤 했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가슴 한켠은 늘 조여오는 듯했죠. 의사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이후의 삶이
얼마나 지독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를 걷다 우연히 마주친 옆 병실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9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갈한 손놀림으로 뜨개질을 하고 계셨죠.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하는 거지, 큰 걸 욕심내지 말고. 그분의 말은 제 가슴 깊숙이 들어와 박혔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 늘 대단한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험준한 산을 오르며 성취를 느꼈고 그걸 건강이라 믿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늘 제 눈앞에 아주 작고 평범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책을 읽기 시작했고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뒤졌으며 세계 각지 장수 마을들의 생활 방식과 최신 의학 연구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첼레 롤로. 이 작은 마을의 노인들은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건강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천천히 움직이며 반복적인 일상을 통해 몸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격한 트레이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당을 쓸고 집안일을 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심장질환 환자들의 회복 사례였습니다. 최신 운동기구로 꽉 찬 재활센터보다 오히려 작고 소박한 요양시설, 즉 일상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곳에서 회복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퇴원 후 저는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인 관찰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활동량 측정기를 착용하고 하루 동안의 심박수와 혈압, 걸음수를 정밀하게 기록했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 하나둘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 10분간 빠르게 걷는 활동이 2시간 동안 산을 오르는 것보다 심장의 부담은 덜하지만 건강상의 효과는 오히려 더 컸던 겁니다. 계단을 3분 동안 오르는 활동과 30분간 달리기를 비교했을 때도 짧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건 시간 분배였습니다. 하루에 1시간 운동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 5분씩 나누어 하루 12번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편이 혈압 안정과 혈당 조절에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많은 발견을 바탕으로 저는 저만의 생활 루틴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고요한 새벽. 눈을 뜨자마자 하는 5분 스트레칭으로 열었습니다. 굳어있던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그 순간 심장은 조용히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죠. 진료실 문을 열기 전 창밖나무를 바라보며 3분간의 심호흡을 했고 점심을 먹은 후엔 병원 계단을 2층 정도 가볍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큰 것을 꿈꾸기보다 작은 것을 꾸준히 반복하는 삶, 그것이 제 건강을 그리고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루의 흐름 속에 스며든 아주 사소한 움직임들, 그것들이 제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TV를 보다가 문득 광고가 나올 잠시 일어나 2분간 관절을 돌리고 점심을 마친 후엔 햇볕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길을 따라 10분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명상 전 가만히 눈을 감고 3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을 가졌죠. 이 모든 게 언뜻 보기엔 너무도 사소하고 시시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고 고요한 실천들이 모여 제 몸과 삶에 기적 같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제 심장은 예전보다 안정된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고 6달이 되었을 무렵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던 혈압이 정상 수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쓰러지기 전보다 더 강해진 체력, 더 가벼워진 숨, 더 선명해진 의식.
지금 돌아보면 그날 병원 바닥 위로 쓰러졌던 순간이 오히려 제 인생에 내려진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고통의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한 채 몸을 조금씩 갉아먹는 잘못된 습관 속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뒤늦게 깨닫는 일이 없길. 진짜 건강은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값비싼 헬스장, 화려한 운동기구 혹은 젊은 시절처럼 무리한 운동 속에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 속에 숨결 사이에 걸음과 쉼의 균형 안에. 이제 여러분께 제가 지난 24년간 몸소 실천해온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놀라울 만큼 단순한 건강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너무 쉬워서, 너무 당연해서.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방법의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5시 30분. 저의 하루는 아주 조용하고도 의식적인 시작으로 열립니다. 자명종이 울리면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개에 등을 살짝 기댄 채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3번 반복합니다. 이 짧은 호흡은 마치 몸 안에 잠든 장기들을 하나하나 부드럽게 깨우는 의식처럼 나를 하루로 이끌어줍니다. 그 다음은 제가 24년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던 아침의 첫 번째 습관.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물 한 잔쯤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물 한 잔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움츠리게 만들고 뜨거운 물은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온도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의 아침엔 이 미지근한 물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을 도와주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이보다 좋은 습관이 없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루틴, 15분간의 맨손 체조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시작은 단 3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운동은 아주 천천히 무리가 가지 않게 시작합니다. 먼저 목을 부드럽게 좌우로 천천히 돌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돌리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어깨입니다. 양쪽 어깨를 앞으로 천천히 5번 돌리고 다시 뒤로 5번 돌립니다. 어깨 근육이 말랑해지는 느낌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팔을 위로 쭉 올리며 기지개를 켭니다.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팔을 천천히 내리며 내쉽니다. 이 동작은 3번 반복합니다. 허리도 잊지 마세요.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허리를 앞뒤로 천천히 굽혔다 펴기를 5번씩 합니다. 척추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마지막으로 무릎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5번 반복하세요. 처음엔 이 동작 하나만 해도 숨이 찰 수 있지만 그 또한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몸은 우리의 욕심보다 훨씬 더 천천히 반응하고 아주 작은 변화 속에서 스스로의 균형을 되찾아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몸이 스스로 더 많은 움직임을 원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미 여러분의 일상이 곧 건강 그 자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3번째 습관은 바로 틈새 운동입니다. 제가 스스로 실험하고 관찰하면서 깨달은 가장 놀라운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시간을 몰아서 하는 고강도 운동보다도 짧게라도 자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훨씬 더 큰 효과를 준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진료 중에도 틈틈이 몸을 깨웁니다. 환자와 환자 사이 단 1분의 공백, 그 찰나의 순간이 제게는 운동 시간입니다. 진료실 의자에서 일어나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음을 옮깁니다. 2발로 박자를 맞추듯 천천히 움직이고 그 사이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목을 부드럽게 돌리고 어깨를 풀어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몸이 다시 숨을 쉬고 깨어나는 것이 느껴지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비가 내리든 눈이 오든 무조건 10분간 건물 주변을 걷습니다. 때로는 우산을 쓰고 때로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길이 젖었든 바람이 불든 그것은 오히려 작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계단을 친구 삼기입니다. 제 진료실은 3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지난 24년 동안 저는 계단을 오르기로 선택해왔습니다. 처음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오르막은 오히려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2칸씩 뛰어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보다 빨리 올라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내 호흡과 걸음에 집중하며 오릅니다. 그것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속도이니까요. 그리고 그 원칙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5번째 습관은 식사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는가였습니다. 저는 식사할 때마다 한 입에 꼭 20번씩 씹습니다. 처음엔 숫자를 세며 억지로 실천했지만 이제는 몸이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음식이 혀 위에서 천천히 풀리고 향이 입안에 퍼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반드시 앉아서 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식사 중에는 집중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십니다.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따라가며 내 몸이 편안히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작은 동작이죠. 6번째는 저녁의 정리입니다. 밤 9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끕니다. 불빛도 소리도 손에서 놓습니다.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 가장 따뜻했던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몸과 마음이 가라앉고 다시 충전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24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온 건강 루틴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바로 이 방법의 힘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이 들지도 않으며 누구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필요한 것은 지속뿐입니다. 이 건강 루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81세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삶의 활력을 되찾은 분이 계십니다. 78세,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나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죠. 83세에는 오랜 당뇨병을 극복하고 새롭게 걷기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박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그가 제 진료실 문을 처음 열고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그는 81세였고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절박한 얼굴로 문턱을 넘었죠. 다른 병원에서는 6개월 시한부 진단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살고 싶습니다. 손주놈이 대학 가는 것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67세에 제가 쓰러졌던 그날의 기억, 병원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내 절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조심스레 제안을 건넸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얼굴엔 의아함이 비쳤습니다. 고작 5분이 뭘 바꿔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눈빛 속에 맴돌았죠. 그러나 그건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고작 5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 1초의 무게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24년간 수없이 많은 생의 끝자락을 지켜보며 연구하고 실천해온 그 방법이었으니까요. 그토록 많은 시간을 바쳐 축적해온 경험과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겁니다. 단 5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잠시 생각을 멈추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박영호님은 제 말을 믿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는 하루를 아주 단순한 습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웠고 식사 때마다 음식 한 입 한 입을 20번씩 꼭꼭 씹었습니다. 하루 5분 맨손으로 몸을 풀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한 가지씩 떠올렸죠. 그 변화는 작았지만 결코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다시 입맛이 돌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혈액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만큼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1년 후 그는 눈물을 머금고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살아났습니다. 정말 살아버렸어요. 이제 박영호님은 84세. 아침이면 공원 산책을 즐기시고 일주일에 2번은 손주들과 함께 미술관에 갑니다. 시한부 6개월이라는 냉혹한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벌써 3년이 흘렀지만 그는 지금도 밝고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정분이 할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78세. 긴 세월 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10년을 침묵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밤이면 늘 수면제에 의존했고 낮에는 온몸이 무겁고 축 처져서 바깥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점점 잃어가고 계셨죠. 처음 진료실에서 마주했을 때 그분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끝났어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죽기만 기다려요. 그때의 그 눈빛, 고요하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있던 그 얼굴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분이 할머니를 본다면 그분이라는 걸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변화는 역시 아주 작고 평범한 아침 루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여셨고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받으며 10분간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아침을 마무리했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질 못하겠어요. 아침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힘겨워하셨던 할머니는 보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무렵 환한 얼굴로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새벽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수면제요? 그거 이제 끊었답니다. 앞집 할머니랑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나가요. 둘이 걷다 보면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이젠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신나서 같이 뛰어놀죠. 세 번째는 김철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83세, 수년째 중증 당뇨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식사 제한은 너무도 엄격해서 식사 그 자체가 고역이셨죠. 그러나 지금의 김철수님은 달라졌습니다. 손주들이 송편을 만들면 같이 먹고 가끔은 떡볶이도 함께 만들어 드시죠. 물론 조절은 철저히 하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음식이 고통이나 죄책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은 다시 맛을 되찾았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식사 습관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한 입 크기를 줄이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입안에서 충분히 씹고 삼키는 걸 습관으로 들였죠. 그 작은 실천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그의 삶 전체를 다시 부드럽고 따뜻한 리듬 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실천이 이토록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작게 나눠 천천히 하루를 바꾸는 기적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된 그 작은 것들이 인생 전체를 움직였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땐 서두르지 않았다. 한 입 한 입을 작게 떠 입안 가득 머금고는 꼭꼭 20번을 씹었다. 그저 음식의 질감과 맛을 천천히 느끼며 삼키는 것. 식사 도중엔 물도 한 모금씩 조심스럽게 넘겼고 밥을 먹기 전엔 반드시 반찬부터 입에 댔다. 앉아서 먹는다는 단순한 원칙도 지켰다. 텔레비전도 휴대폰도 멀리한 채 오로지 먹는 것에 집중했다. 그렇게 별것 없어 보이는 습관들이 하나씩 쌓여 결국엔 눈에 띄게 달라진 삶이 만들어졌다. 놀라운 건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들 모두가 결코 무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고가의 건강 보조제를 챙기지 않았다. 극단적인 식단 조절도 없었다. 오직 평범한 일상의 틀 안에서 단지 소소한 실천을 꾸준히 이어나갔을 뿐이었다. 그럼 이분들에겐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조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이가 많아서, 지병이 있어서, 여태 실패만 반복해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거창한 목표 대신 실현 가능한 작은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그 실천을 지속으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한다. 나는 지난 40년 넘는 세월 동안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엔 스스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도 있었고 불행히도 증상이 더 악화된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 하나. 건강이 악화된 대다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른 실수가 있었다. 그건 바로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달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씩 운동할 거야. 오늘부터 당장 밥 한 공기로 줄여야지. 주말마다 등산 간다. 무조건. 이런 의욕에 찬 결심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대부분 2주를 넘기지 못했다. 한 달을 버텨낸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나 역시 67세에 쓰러졌을 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처음엔 큰 결심부터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하겠다. 새끼 식사량을 30% 줄이겠다.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가겠다. 계획은 거창했다. 하지만 그때 한 간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김 선생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건강은 마라톤이에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그래, 건강은 단거리 전력 질주가 아니다. 마라톤이다. 아니, 어쩌면 인생 끝까지 이어지는 울트라 마라톤일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내 계획을 완전히 다시 세웠다. 무리하지 않기로. 대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기로 마음먹었다. 첫째 주엔 단 하나의 습관만 시도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딱 그것뿐이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 물 한 잔을 매일의 습관으로 굳히는 데에만 집중했다. 둘째 주가 되어서야 3분간의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했다. 땀이 날 정도는 아니었다. 그저 간단한 동작 몇 개, 몸을 깨우는 정도였다. 셋째 주에는 식사할 때 20번 이상 꼭꼭 씹는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엔 숫자를 세어가며 일부러 실천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한 달, 2달, 석 달이 흘렀다. 매주 아주 작은 변화 하나씩을 더해갔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든 것이다. 이젠 아침이면 저절로 물을 마시고 식사 때는 꼭꼭 씹지 않아도 입안에서 음식을 충분히 느끼고 삼키게 되었다. 계단이 눈에 보이면 엘리베이터 대신 오르기를 택하게 되었고 말이다. 그리고 지금 그때로부터 24년이 지났다. 그 모든 변화는
오로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습관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흘러가는 무언가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새롭게 들인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하나의 행동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최소 3주, 그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잡고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속도를 내기보다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틀쯤 빠졌다고 해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완벽함은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용기와 꾸준함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그 자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작아 보이는 성취라도 마음껏 기뻐하세요. 일주일 동안 아침에 물 한 잔 마셨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자신을 칭찬할 만한 멋진 일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만의 승리니까요. 제가 진료 중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생각납니다. 82이 된 할머니였죠. 처음엔 하루에 물 한 잔조차도 깜빡깜빡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냉장고에 포스트를 붙이기 시작하셨어요. 건강의 첫걸음, 마이너스 물 한 잔. 이 단순한 문장이 그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열쇠였죠. 한 달이 지나고 나니 그 포스트잇 옆에 또 다른 메모가 붙었습니다. 건강의 두 번째 걸음, 마이너스 3분 스트레칭.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여섯 번째 달이 되었을 때 냉장고 문은 작은 색색의 쪽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하나가 바로 그녀가 이겨낸 시간들이자 작지만 귀중한 승리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사실 쉬운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이어지는 습관이야말로 진짜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되니까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작게 시작한 습관들을 오랫동안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사로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오며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같은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누구는 빠르게 회복되고 또 누구는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합니다. 처음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진단도, 처방도,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아주 분명한 패턴 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이 빠른 분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멀리 걸을 수 있을 거야.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나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저 역시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그냥 우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낙관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눈에 띄게 높여줍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은 늘어나죠. 심지어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능력까지 향상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을 넘어서 몸의 회복 기전까지 바꾸는 겁니다. 저 역시 직접 그 사실을 몸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67세에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 제 앞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었죠. 이젠 다 끝났다고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이 시련도 나의 또 다른 출발점이라 믿고 다시 걸어갈 것인가. 저는 다행히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 시간조차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부의 시간으로 삼았고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매 순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 거울을 마주하며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고 있어. 처음엔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진심으로 믿어지지도 않았고, 때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날마다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말해주다 보니 어느새 그 말이 내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몸도 그 믿음에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움을 두려워합니다. 변화에 겁을 내고 도전하기보다 뒤로 물러서게 되죠. 이제 너무 늦었어. 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진짜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이도 병도 아닌 마음이 얼마나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 새롭게 배워? 이제 너무 늦었어. 실패하면 창피만 당할 텐데 그냥 익숙한 게 낫지.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가능성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늙는 것입니다. 제 나이를 아십니까? 저는 올해 91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마트폰을 배운 건 85이었고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린 건 88이었습니다. 90이 되었을 땐 온라인 강의까지 시작했죠. 물론 처음엔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선생님, 그 나이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괜히 위험하게 왜 그러세요?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들의 염려는 따뜻했지만 저는 그 말들 너머로 제 마음을 더욱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그 과정, 서툴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는 그 순간들, 그리고 아주 작게나마 해냈다고 느끼는 그 기쁨이 제 삶의 또 다른 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 최고의 보약이란 사실을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활동은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활성화시킵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웃는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네요, 선생님. 그 한마디에 진료실의 공기가 바뀝니다. 대기 중인 환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고 간호사들의 걸음걸이까지 가벼워집니다. 저 역시 어느새 기운이 솟고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파동입니다. 긍정의 힘은 파도처럼 번지고 한 사람의 밝은 마음이 주변 사람들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웃는 얼굴은 뇌에게 나는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 동안 고마운 순간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햇살이 따뜻해서 차 한 잔이 맛있어서,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받아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감사를 느끼는 마음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에도 망설이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뇌와 심장은 젊음을 되찾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67세, 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누워만 있어야 했던 병상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그때부터 91세가 된 지금 현역 의사로 강의하고 진료하며 살아가는 이 24년의 여정을 돌아보면 저를 일으킨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실천, 작지만 끈기 있는 한 걸음, 그리고 마음속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긴 시간의 결론은 4가지입니다. 첫째, 건강은 특별한 운동이나 값비싼 보조제에서 오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기, 아침 공기 마시며 산책하기,
식사 중 TV를 끄고 음식에 집중하기. 이런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진짜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시작은 작아야 합니다. 너무 큰 목표는 우리를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3분간 가벼운 스트레칭, 한 입단 10번씩 꼭꼭 씹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셋째, 지속성은 모든 변화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는 것,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마음가짐입니다. 나이는 우리를 제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스스로 선을 긋지 마세요.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작은 습관을 내 삶에 심어볼까요? 미지근한 물 한 잔. 그 사소한 선택이 내일의 변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며 몸을 이완시켜줄 단 3분의 스트레칭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하루로 잠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단지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행동에 옮길 확률이 놀랄 만큼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각이 언어로 구체화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닌 계획이 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마음이 무거웠거나 몸이 유난히 지쳤다면 그 이야기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털어놓는 그 고민 하나하나 저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동작 모두 무료입니다. 그러나 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여러분의 참여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않고 함께할 수 있어요. 작지만 꾸준한 걸음이 건강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